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셀 활용 팁 학습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계산식 작성하는 방법 궁금하죠? 네, 그리고 복사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죠. 계산식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계산식은 어떻게 입력하느냐? 그냥 막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처음에 입력을 할 때는 이퀄 표시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한 셀에서 어때요? 아, 지금 우리 주인님이 계산식을 입력하나 봐. 나도 얼른 계산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셀에 여러분이 계산식을 입력하잖아요.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내용은 바로 여기 수식 입력줄에도 고스란히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엑셀과 똑같아요. 이 한 셀도 수식을 입력할 때는 해당 값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셀이 들어있는 셀의 번지를 참조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일단 계산식 과정 잠깐 살펴볼게요. 시트가 없으면 여기 더하기 누르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시트 이름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 바꾸라고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여기에다 간단하게 연습장 뭐 이렇게 쓰죠. 설정 이렇게. 깔끔하죠? 자, 그러면 B3번지 셀에다 마우스를 한번 놔보실래요? 네. B3번지 셀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기본급, 식비, 교통비, 특근수당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뭐 데이터 입력하면 뭐 돈 정산할 때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총 수령액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기본급이 250이에요. 25만 250만 원. 식비 한 달에 20만 원 나온다. 2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교통비 한 달에 10만 원 나온다. 1000만 10만 원. 그 다음에 특근수당 뭐 100만 원이다.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입력하면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총 수령액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이걸 더할 때 보통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퀄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표시가 돼요. 수식 입력줄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250만 원, 200만 원 이걸 직접 손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마우스로 250만 원 내가 기본급을 더해야 되니까 기본급 데이터가 있는 곳을 클릭해요. 이걸 우리가 셀을 참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더하기, 그 다음 20만 원 클릭 더하기, 그 다음에 교통비 클릭 더하기, 특근수당 클릭 다 된 거죠? 엔터 꽝 하면 답이 나와요. 380이 나오죠? 자, 왜 이렇게 번지를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죠. 예를 들어 이 사람 기본급이 250만 원인 줄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나중에 막 쫓아왔어요. 기본급 이 사람 280만 원이래요. 그럼 보세요. 이 250만 원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5자를 8로 고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수령액이 자동으로 410만 원으로 바뀌게 돼요. 네. 이렇게 셀을 참조하게 되면은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참조하는 대상이 바뀌어도 어때요? 얘는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면 여기에 그 값이 대입되어 어때요? 곧바로 값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손으로 입력을 했다면 값을 직접 썼다 이렇게 뭐 280만 원, 28 280만 원 플러스 20만 원 이렇게요.
플러스 10만원, 1000만, 10만원. 플러스 100만원.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쓰면은요, 값은 똑같은데요. 지금은 똑같죠. 근데, 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식비 20만원 지원되는 줄 알고 입력했더니, 아, 이 사람은 15만원 지원된대요. 그럼 20만원을 15로 바꾼단 말이에요. 엔터를 치면, 얘는 곧바로 업데이트 되지만 얘는 변화가 없다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셀 참조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죠? 예, 이게 바로 더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메모, 자, 바로 가기. 임의의 셀 클릭해요. 새 메모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엑셀의 메모 기능과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덧셈 작업을 할 땐 더하기, 뺄셈은 빼기, 곱하기는 아스테릭, 나누기는 슬래시.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은 Shift하고 6번을 누르면 돼요. 이게 거듭 제곱. 됐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입력하고 계산식을 또 계산할 때는 가로에 들어있는 값이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아, 우리가 계산하는 수식과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모 이거 나타나게 하려면요. 오른쪽 누르면은 메모 표시 누르면 비가 와도 메모, 눈이 와도 메모. 메모가 항상 떠 있어요. 메모 없애려면요. 오른쪽 이거를 클릭하지 마세요. 얘는 아무 권한 없습니다. 해당 셀 오른쪽 눌러서 메모 지우기, 메모 삭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상대방한테 이 문서를 보낼 때 상대방이 뭔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다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를 달아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식으로 와볼게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자, 계산식을 오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왔네요. 자, 번호, 분명, 규격, 수량, 단가가 나왔습니다. 43만 5천원짜리예요. 보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 팔았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 이거 두 개 곱하면 나와요. 자, 그럼 곱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어디다? F6번지 셀에. 자, 어떻게 식을 쓰면 돼요? 는 항상 이퀄. 단가부터 클릭해도 되고 수량부터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하고 곱하기 단가, 복합기의 단가 어디 있습니까? 2에 6번지 셀. 선택했어요? 더 이상 쓸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확인되죠? 자, 답이 나오면 여러분 공급가액이 계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셀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그야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되죠. 그 아래 셀은요.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되겠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이 공급가액을 일일이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채우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 채우기 작업 들어갈 건데요. 이때 이 채우기는 계산식 한번 입력하고 여기 여러분, 채우기 점에 마우스 갖다 놓고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먼저 놓을게요. 이렇게. 2 플러스 06은 뭔가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숫자 데이터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22만원 곱하기 5를 했는데 이 셀에 이 숫자를 표기하기가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셀의 너비를 넓히면 해결돼요.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가 만약에 1000건의 데이터예요. 매출 데이터 10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000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핸들링 이렇게 쭉 끌어줘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계산 결과 나오죠? 첫 번째 답이 나왔다면 90% 완성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12라인까지 데이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때는 핸들링 하지 마시고 끌지 말고 이 상태, 자, 얇은 십자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따닥 더블 클릭만 해도 끝까지 계산이 돼요. 참고로 이 따닥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 그 줄이 명확하게 보일 때만 따닥 기능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 답이 맞는 건가요? 클릭하면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면 어때요? D8과 E8을 곱해서 나왔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D9하고 E9가 곱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래로 이렇게 핸들링하면 자동으로 수식도 그 다음 셀로 대응되나 보지? 옳으신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식 데이터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세액 보이죠? 자, 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은요, 세금이 있단 얘기죠. 공급가액이 43만 5천 원이면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그럼 43만 5천 원 여기에서 자 부가세 10%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43만 5천 원의 10%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쓰면 돼요? 는 항상 는부터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43만 5천 원 클릭합니다. 클릭했어요. 그 다음은요. 곱하기 뭐예요? 10% 이렇게 10% 10% 이렇게 써도 됩니까? 돼요. 0.1 써도 되고 10% 써도 돼요. 됐어요? 엔터 꽝 이렇게 답 나오죠? 참고로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우스로 이 계산할 범위 있죠. 다 잡아요. 막 자기가. 이렇게요? 네, 다 잡아요. 잡은 다음에 는 공급가액 클릭 곱하기 10% 썼죠? 쓰자마자 그냥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요. 컨트롤 키 보이십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꽝 이렇게도 계산을 해요. 이게 빠르겠다 나는. 그럼 이거 이용하세요. 그럼 얘네들 다 이 금액의 10% 맞나요? 클릭해 보세요. 다 그렇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 계산하고 그 상태에서 데이터가 있다면 따당 눌러서 답을 한꺼번에 표시한다던가 아니면 모두 범위 잡은 상태에서 처음 데이터 계산하고 컨트롤 엔터 쳐도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 작업을 했는데 이 계산한 데이터, 제품 이름과 여기 나와 있는 그 단가, 공급가액 얘네들을 이 연습장 시트 말고 새로운 시트를 여세요. 이렇게. 여기에다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복사해서.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복사할 거라고요? 이 내용과 단가, 공급가액 이 내용을요. 그럼 우선 연습부터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셀 범위를 지정할 때요. 처음에 이만큼만 범위를 지정했다. 그러면 요것만 여러분이 작업하려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 내용과 단가, 공급가액 얘네들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범위를 지정해야 되느냐? 처음에 B5에서 B의 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의 5번지부터 F의 12번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됩니까? 네. 자, 그럼 다시요. 자, 이 원리는 이것과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특정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때 B6에서 B의 8번지까지 범위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데이터 범위 지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11, 12 이렇게 데이터 띄엄띄엄 범위 잡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범위 지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요. 데이터 양이 진짜 많아요. 한 1000건이에요. 그럼 1000건의 데이터 범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럼 이 데이터부터 저 밑에 1000번째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B의 6번지를 클릭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곧바로 컨트롤 키와 시프트 보이세요? 컨트롤과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끝에 머리까지 이렇게 범위를 다 잡게 돼요. 7개라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만할까? 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보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끝에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예요.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이 밑에 거 지울게요. 딜리트. 자,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B6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고요. 맨 마지막 있죠. 만약에 1000번지라면 B의 1000번지에 가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도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9까지 내려간다는 거 어때요? 끔찍한 일이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이름 상자 보이죠? 여기에다가 B6, B의 6번지부터 B의 1000번지 이렇게 직접 쓰고 엔터 꽝 쳐도 범위가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 이 데이터 전부, 이 데이터 끝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범위를 다 잡아야 돼요. 전체 데이터 범위를. 그러면 자, 컨트롤 시프트 하고 오른쪽 방향키. 어때요? 데이터 있는 끝까지 가네? 네, 여기까지. 열의 끝이에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누르는 게 제일 빨라요. 우와, 데이터 범위 다 잡힌다. 그럼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게 전체 데이터. 됐죠?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사 한번 해봅시다. 자, B의 5부터 B의 12번지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일단 단가부터 F의 12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잡으셨어요? 네. 자, 그럼 복사라는 건 이와 똑같은 내용을 한 부 더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곧바로 편집 메뉴로 갑니다. 편집 메뉴를 클릭하면 이 리본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서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 메뉴가 떠요. 여기에서 복사하기 보이십니까? 단축키 컨트롤 C예요. 컨트롤 C 눌러도 돼요. 워낙 유명하니까요. 예, 복사하기 눌러도 되고요. 중요한 건 번쩍이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자, 복사가 된 겁니다. 이 한 셀 내부에서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어디다 붙여넣기 할 거냐? 시트 하나 없으면 추가하세요. 저는 시트 2에다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B의 3번지 셀에다 갖다 놓을게요, 저는. 예. 자, 그렇게 하고 붙여 넣어야 되죠. 여기쯤에 나오게 할 거야.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나왔어요. 자, 우선 여기 잘리죠. 잘리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자동 조정, 폭을 조정합니다. 따닥. 됐죠? 공급가액 잔디밭이 왜 뜨나요?
자리가 좁아서 뜰까요? 자, 그럼 D열에 따닥 눌렀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뭡니까? 샵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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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value가 뭐예요? 이거 에러 메시지예요. 에러요? 예. 네. 어떤 게 문제냐면은 그 단가는 복사가 된 거 확인됩니까? 오, 단가 마음에 들어요. 잘 됐어요. 자, 그럼 일단 4번부터요. 쭉 범위를 잡으세요. 10라인까지. 그리고 행 높이 지정 눌러보세요. 자, 행의 높이를 제가 35 엔터 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단가는 제대로 나왔는데 왜 공급가액이 안 나왔는지 이걸 처음에 한셀 또 엑셀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번쩍이 좀 없앨게요. 정신없죠? 번쩍이 없앨 때는요. ESC 누르면 돼요. 키보드 맨 왼쪽 위. 자, 공급가액 보이죠? 여러분, 얘는 제가 입력한 데이터예요.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아, 입력한 거구나. 네, 입력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 얘는 제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입력한 게 아니면요? 수식을 썼지요. 수식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한 셀은 복사를 하면은 이 값 자체를 우리는 복사해 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얘의 성격을 복사해 가요. 얘의 성격은 뭐예요? 얘는 원래 타고난 게 43만 5천 원이에요. 원래 성격이. 근데 얘는 원래 성격이 이게 아니에요. 얘는 D의 6번지하고 E의 6번지를 곱해서 나온 게 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가져가니까 D6하고 E6을 곱하란 얘기죠. 근데 가서 이제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D6하고 B4하고 C4를 얘는 그 성격이 이제 곱하기니까 B4하고 C4를 곱해야 답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얘 성격이 원래 곱해서 답이 나온 거니까 자기 왼쪽에 애 왼쪽 있던 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답답한 거예요. 어휴 이거랑 곱해야 되는데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고 아유 어쩌란 얘기야. 짜증나 에러 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나 공급가액 복사 못해요? 일일이 내가 얘 보고 컨닝해서 갖다 붙여야 될까요? 아니요. 한 셀에선 2에 대한 모든 플랜 B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이 value 이거 에러입니다. 자, 모두 범위 잡으세요. delete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땡.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계산식 데이터의 공급가액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 데이터는 복사할 때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자, 범위 잡으세요. 공급가액 F6부터 쭉쭉쭉 어디까지? F12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해요. 그리고 복사를 하세요. 똑같잖아. 예, 컨트롤 C 번쩍이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시트 2로 옵니다. 띵. 그리고 붙여넣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예, 여기다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냥 붙이기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컨트롤 V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붙이기 보면 그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목록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깜놀하죠. 왜요? 어우, 메뉴가 뭐가 이렇게 많아. 많아요. 이 메뉴 중에서 골라 붙이기 단축키 기억하세요? 컨트롤 알트 V. 아, 알트가 더 하나 들어가네. 그래요. 컨트롤 알트 V. 이 애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골라 붙이기 이게 떠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사를 할 때 여러분이 예민한 애들은 골라 붙이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들어오면은 모두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얘가 성격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복합기 삼성 얘의 그 공급가의 그 값이 중요하다. 값만 갖고 와.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아, 됐어요? 값.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잖아요? 들어와요. 우와. 그리고 여러분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어때요? 수식 얘의 성격은 안 갖고 왔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요 값만 카피해 갖고 온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다. 얘 성격은 다 배제시킨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라붙이기 메뉴입니다. 그럼 골라붙이기 메뉴 또 어떤 것도 쓸 수 있나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단가가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제가 쉼표 서식에 가서 쉼표를 찍을게요. 쉼표를 찍는다고요? 네. 그 세 자리마다 우리 쉼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으로 일단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쉼표를 눌러도 됩니다. 얘를 누를게요. 됐어요. 이거 형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컨트롤 C 눌러봐요. 컨트롤 C 눌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여기예요. 자, 여기다 클릭했어요. 바로 옆에다. 2의 4번지에. 그리고 골라붙이기 컨트롤 알트 V 눌렀어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나는 이 데이터 중에서 다른 거 다 관심 없다. 나는 서식이 좀 필요해. 이거 확인.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와, 데이터 안 들어왔네? 모양만 복사한다니까요. 모양 복사하고 똑같아요. 그럼 ESC 누르고 제가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1, 2, 3, 4, 5, 0, 0 엔터 꽝. 어때요? 쉼표가 찍혀지는구나. 이렇게 모양 복사 역할이에요. 됐죠, 여러분? 이게 골라붙이기.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값 그리고 서식을 모두 카피를 할 거냐, 아니면은 값만 또 카피를 할 거냐, 서식만 카피할 거냐, 이런 것들 모두 작업이 골라붙이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